네, 안녕하세요. 네, 코리아 취업 아카데미의 명강사 바로 박영황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명강사로 소개한 만큼 명강의를 해야 되겠죠? 오늘의 명강의는 바로 역량면접. 자, 여러분들 역량면접 많이 보러 가실 텐데 실질적으로 1차 면접, 그러니까 실무진 면접에서 역량평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직무 역량 면접, BEI 면접, 심층 구조화 면접, 말 막 들어도 막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면접들이 다 통틀어서 역량 면접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역량 면접 경험의 맥을 잡아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역량 면접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과거의 행동, 자, 미래의 결과 뭐 이런 내용들이 써 있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런 뭐 속담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말 그대로 어렸을 때 우리가 했던 행동들이 커서도 이어진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역량 면접은 바로 그거예요. 네. 과거에 여러분들이 했던 행동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면접관이 막 경험을 막 꼬치꼬치 캐물어 보면서 얘는 과거에 이렇게 행동했던 애구나. 우리 회사에 입사해서도 어떻게 행동하겠네? 라고 하는 것도 이제 파악해보는 그런 면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행동 중심주의적 방식의 면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이 어렵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과거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 여기서 중요한 게 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이 과거의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오래전의 과거는 안 돼요. 너무 오래전의 과거는 안 되고 최대한 대학 시절 이후에 경험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신뢰도가 높아지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어릴 때 잘생겼다고 지금까지 잘생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 인기 많아서 지금도 인기 많습니까? 네. 지금 공부 잘해야 앞으로도 공부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의 경험, 즉 대학 시절 이후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라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회사 입장. 무슨 얘기냐 이게. 자,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은 대학 시절에 많은 경험들 했어요. 뭐 동아리 활동, 축제에서 뭐 사회자 또는 뭐 유럽 여행 다양한 경험들을 했고 그 경험 안에서 본인 나름대로는 성취라고 했던 것들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유럽 여행을 갔다 온 것을 성취로 얘기한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정도 모아서 30일간 유럽 여행을 갔다 왔다고 하지만 면접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놀다 온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갭이 존재해요. 갭. 면접관과 나하고 이런 갭을 잘 줄여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면접관은 그냥 놀러 갔다 온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또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 1.0에서 뭐 학점 4.0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성취죠. 굉장히 잘한 겁니다. 하지만 면접관 입장에서는 어때요? 당연히 그냥 학생이 공부하는 거 당연하지 뭐 그걸 가지고 뚜렷한 성취라고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런 회사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내 경험을 조금 회사 입장에 맞춰져가는 그런 갭을 줄이는 소재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경험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경험에 맞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앞으로는 뭐 저와 함께 그런 내용들을 배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재 선택에 대한 문제 매우 중요합니다. 역량 면접의 유형들이 있어요. 역량 면접 유형. 단순히 경험만 물어보는 걸 역량 면접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경험 구조화가 제일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들을 꼬치꼬치 추가 질문하면서 물어보는 걸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 자,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렇게 상황 제시 그러니까 뭔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너는 행동할래? 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자, 또한 공대생들 또는 회계나 재무 뭐 이런 식의 전문성이 중요한 직무도 있죠. 전문성. 자, 이런 직무들은 직무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많이 물어본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개념 물어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부터 뭐 4학년 때까지 모든 전공책을 다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기사 자격증에 나오는 뭐
기본적인 개념 같은 것들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공부는 여러분들이 해놓고 있어야 되겠죠. 또는 KOCW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여기 들어가 보시면 좋은데,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면 내가 듣고 싶은 전공에 대한 과목이 온라인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좋은 건 뭐냐면 무료예요. 여러분들이 가입하지 않아도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공과 관련된 지식을 얻을 수도 있다. 그래서 회계재무, 뭐 마케팅, 뭐 구매면 구매, 뭐 생산이면 생산, 이런 쪽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어떤 개념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 KOCW에 들어가서 보시면 훨씬 좋겠네요. 자, 우리가 이런 역량 면접을 진행하기 전에 이 STAR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시츄에이션, 상황, 그 다음에 태스크, 뭐 임무나 뭐 과제, 액션, 행동, R, 리절트, 결과.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경험을 이제 말로 해야 될 때 이러한 순서대로 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죠? 이 순서대로 말을 해야 듣는 사람도 잘 들리고, 그 다음에 말하는 나도 좀 구조화해서 잘 말할 수 있기 때문에 STAR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특히 여러분들 최근에 자기소개서 쓸 때 경험 항목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 항목도 쓰는 거 보면 뭐 SK 같은 경우에는 상황과 행동과 결과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STAR인데, 여기서 하나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경험 구조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기존에 이제 역량 면접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아주 전통적인 방식의 역량 면접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꼬치꼬치 캐물어 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취했던 경험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뭐 저는 뭐 어떤 경험을 통해 성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렇죠? 그럼 면접관이 그때 왜 그러한 도전하게 됐어요? 왜?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첫 번째 구조화 질문. 전 이런 이유로 인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당시 세웠던 목표가 뭐예요? 목표라고 해서 당시 본인이 했던 역할이 뭐예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태스크, 그 과제라고 하는 거죠. 또 한 번에 꼬리 질문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행동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노력의 결과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니?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무엇을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이 결과 부분이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어때요? 면접관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하나씩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도전했던 경험 있으면 얘기해봐라 라고 하고 쭉 STAR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면접관이 그 내용에서 듣고 싶은 내용들, 더 물어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질문하는 형태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러한 규칙이 있어요. 30초 내로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물론 이제 더 길면 최대한 40초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40초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핵심만 요약적으로 제시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추가 질문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에 너무 많은 것들을 내 스토리 전체를 다 얘기해 주려고 하면 듣기 싫어요. 면접관들도. 알겠죠? 그리고 STAR 중에서 하나 또 꼽아보라고 한다면 이 A, 행동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 앞서 역량 면접이 뭐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행동 부분을 잘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럼 경험 구조화의 스타일이 어떻게 나오냐? 뭐 실패했던 경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실패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당시에 왜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왜 실패했는지를 물어봐요. 꼬리 질문으로. 그 다음에 실패할 줄 알면서 왜 시작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당시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노력이 뭐냐? 그다음에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실패했니? 이건 약간 압박 같아요. 그렇죠? 뭔가 좀 압박이 되는 질문들도 있어요. 실패할 줄 알면서 왜 이렇게 했니? 왜 노력했는데도 안 되니? 너는 원래 그렇게 안 되는 스타일이니?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실패의 경험이 본인의 인생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쳤냐? 뭐 이런 것들도 물어봅니다. 배운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질문, 추가 질문 안에 STAR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섞여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추가적인 질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사실 검증을 위한
사실 검증을 위한 추가 질문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군고구마 장사를 했다고 칩시다. 그렇죠? 그러면 면접관이 막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당시 그러면 군고구마 한 상자에 얼마였니? 너는 그때 사람들한테 팔 때 얼마의 마진을 가지고 팔려고 했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거나. 그렇죠? 팀워크 능력을 발휘해서 끈끈한 팀원들과 함께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럼 그때 당시 굉장히 끈끈했던 것 같은데 팀원들 이름들 한번 얘기해 봐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거나. 그렇죠? 그럼 팀원들 전화번호 다 알고 있어? 아니 그렇게 끈끈했는데 왜 그런 것도 몰라?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사실을 검증하는 압박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진정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집니다. 경험 구조화에서는 진정성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들을 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거기에다 여러분들이 더 뭔가 의미를 부여하거나 추가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너무 황당하거나 너무 거짓말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 뭐가 있냐? 두 번째 유형은 자 이런 거예요. 실패할 줄 알면서 왜 시작했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은 면접관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또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경험 안에서 이 STR 안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을 때 추가적으로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관이 듣고 싶은 얘기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할 줄 알면서 왜 시작했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면접관의 의도는 실패 경험을 통해서 이 친구가 뭔가 실패할 것이 뻔하고 힘들 것이 뻔한 상황에서도 항상 새롭게 뭔가를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경험 얘기할 때 그런 내용이 빠진 거죠. 그래서 이 빠진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하는 그런 형태가 이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추가 질문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예상 가능해요. 예상 가능한 범위가 있고 충분히 여러분들의 경험 안에서 거기서 면접관이 좀 더 궁금해하는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예상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너무 추가 질문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상황 제시형이네요. 상황 제시형. 자, 상황. 어떤 상황을 제시해 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상황 제시형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행동했던 것들이 또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역량 면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 역량 면접 볼 때 상황 면접도 보는 게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럼 상사가 비리를 저지른 걸 봤다. 뭐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특히 여러분들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자, 이런 상황을 주어주고 너는 어떻게 행동할 거냐고 물어보죠. 저는 상사님을 설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득했어요. 그렇죠? 설득을 하러 갔는데 그럼 뭐라고 설득할 거니? 면접관이 또 추가 질문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설득할 건데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니? 그러면 뭐 당연히 알리는 게 맞겠죠? 라고 여러분들 얘기하면 또 면접관이 또 물어봐요. 상사의 비리를 고발하면 또 너네들은 왕따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압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에 딜레마를 좀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래도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렇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만약에 되게 융통성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되게 융통성 없어 보이기도 해. 이렇게 면접관이 압박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뭐 융통성이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 시간에 우리 상면접 할 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황을 주고 상황 안에서 어떻게 행동할 건지를 물어보면서 이 친구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 회사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직무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데 개념 이건 하나의 예제입니다. 자, 납기와 품질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납기입니까? 아니면 품질입니까? 네. 뭐 남들 뭐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자신이 생산이면 납기가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고, 자기가 품질 업무면 품질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납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라고 하면, 그럼 품질은 안 중요합니까? 품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라고 하면, 또 그럼 납기는 안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네, 납기도 중요한데요. 뭐 이렇게 말을 번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딜레마 상황이 주어지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러한 납기와 품질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서 약간의 지식적인 측면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하나의 예제입니다.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는 뭐 캐비테이션 효과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사물 인터넷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개념 질문들을 한다. 회계도 마찬가지예요. 회계도 뭐 예를 들면 재무나 회계 되게 중요하니까 뭐 IFRS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래? 뭐 이런 식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물어볼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해야죠. 그렇죠? 왜? 그런 직무들은 지식이 중요한 직무이고 그런 지식이 밑바탕이 돼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어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강을 마치면서 팁을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다대다 면접이냐 다대1 면접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양 면접 보러 가는데 다대다다 그러면은 경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기가 좀 힘들어요. 알겠죠? 경험적인 부분은 많이 물어보기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적인 부분보다는 상황과 또는 인성 아니면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공부들을 조금만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대1 면접이다. 그럼 면접관이 나한테 엄청나게 많이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험에 대한 질문들을 좀 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대다냐, 다대1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역량면접 파트 1, 역량면접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봤고 역량면접이 무엇이다? 뭐예요? 역량면접이. 네, 뭐예요? 행동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던 경험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 다양한 회사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과 윤리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배우면 그것이 바로 역량 면접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트 2 역량의 종류와 그다음에 그에 따른 질문 유형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